10분 불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해동화감의 문을 연 의상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동아시아 불교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각국사 의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각국사 의천은 그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죠. 그래서 11살 때 하엄종에 이제 출가를 했고요. 그리고 13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그 하엄종의 최고, 이 승통의 지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화엄을 공부를 하고 싶어서 중국의 송나라로 이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이 송과 고려는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국교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북방에 이제 요나라를 고려가 이제 상국으로 모셨고, 그래서 사실 비밀리에 입국을 해서, 그런데 송의 입장에서는 고려의 왕제가 왔기 때문에 아주 극진한 환대를 하게 됩니다. 당시 송의 그 하엄종에서 가장 유명했던 진수정원이라는 그 분을 찾아가서 하엄을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서 고려에 있는 이 불서, 책들도 가져다 주고, 그래서 중국의 항주에 가면은 해인원이라고 하는, 뭐 고려사라고도 하는데, 이 해인원에 기부도 하고 그 책도 많이 전해주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수정원이 중국 하엄의 사조인 그 진간이 하엄경에 대한 주석서를 쓰는데, 하엄경과 그 주석서, 하엄경서를 합쳐서 간행을 합니다. 그것을 또 고려에 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대각국사 의천은 하엄종의 승려이지만 사실은 교학과 관행, 실천을 함께하는 교관 겸수에 요즘 말로 꽂혔죠. 그래서 근데 이게 당시 중국의 이제 송대의 분위기도 선과 교, 또 정토 여러 가지를 함께하는, 또 이제 교관 겸수, 선교 유치해서 진강과 종밀의 사상이 이제 유행하던 그런 이제 분위기에서 해통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각국사 의천은 그 신라의 그 원효대사를 화쟁국사, 그리고 의상대사를 원교국사라고 해서 이제 비도 세우고 이제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선종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종은 실천에 치우친 나머지 이 공부, 교학 공부를 소홀히 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랬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대각국사 그 의천이 사실은 이 교관 겸수를 통해서 이제 고려의 천태종을 개창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천태종이라는 건 중국에서 이제 천태지가 이제 만든 것인데, 이미 신라 때부터 천태 또는 그 천태교학에서 경전이 법화경인데, 이런 법화와 천태교학이 신라에서 유행하고 있었고, 또 고려 초에 광종대에 그 중국에서 오대를 거치면서 많은 불서들이 없어졌을 때 천태종의 전적을 중국에 보내서 중국 천태종이 부흥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의통이라는 고려 승려가 중국에 가서 천태종의 조사가 되고, 또 재간이라는 승려가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천태교학의 입문서인 천태사교일을 만듭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도 일본 또는 중국에서도 천태의 기본 입문서로서, 우리가 수학의 뭐 정석을 보고, 영어는 옛날 같으면 뭐 성문 종합용어를 보고,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교재로서 고려 승려가 쓴 책이 지금까지도 많이 읽히는, 그러면서 고려가 천태의 아주 수준 높은 그런 나라였는데, 다만 종파로서의 천태종은 이 대각국사 의천이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게 1097년에 그 의천이 왕자였다고 했죠. 그래서 어머니 모우인 인예태우, 또 형이었던 숙종이 지원을 해서 국청사를 만들면서 천태종을 만드는데, 그때 만들 때 선종 중에서도 교학을 같이 하는 그런 종파가 법안종 계통의 승려들을 데려다가, 그리고 정통 이 선종 쪽에서는 뭐 가지산문의 학일 같은 승려들은 참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선종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었고 선종을 개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천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고려에는 교종으로는 화엄종과 유식학을 하는 법상종이 있고, 그리고 선종이 있어서 3대 종파를 이루었는데, 이 천태종이 만들어지면서 승가도 따로 보고 하면서 선종의 하나로서
천태종이 이제 등장하면서 4대 종파 체제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된 연유 중에 하나가 그 대각국사 이천이 중국에 유학을 갔을 때 사실은 그 천태지, 중국 천태종을 개창한 그 탑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서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학과 간행을 같이 하는 이 천태를 고려에 넓히겠다라는 그런 뜻을 세워서 와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4대 종파 체제가 되었는데 하나 재미있는 것은 그 대각국사 의천의 그 묘지명에 보면은 의천이 배웠던 여러 가지 그 교학들이 나오는데 그게 계율종, 열반종, 그리고 법상종, 법성종, 그다음에 원융종이었습니다. 여기서 뒤에서부터 하면 원융종은 이제 화엄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법상종은 유식학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주요 종파였죠. 근데 앞에서 말하는 그 계율종은 이제 계율을 닦는 것이고, 그리고 열반종이라는 것이 있고 법성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계속 전개가 됐을까 이제 의문은 있는데 조선 초의 실록에 보면은 그 여러 이제 종파들의 명칭이 나옵니다. 태종대의 실록 기사에 거기에서는 남산종이라고 해서 중국의 남산도선이 만들었다 해서 계율종이 나오고 그다음에 중도종이라고 해서 아마도 그 법성종을 이은 그런 종파일 걸로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시흥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정체가 좀 불분명하지만 아마도 뭐 열반종 계통이 아닐까라는 뭐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대각국사 의천은 교종의 여러 가지를 해통하고 융합하면서 다 공부를 했고 또 하엄종 승려이지만 이제 천태종을 만들어서 실천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한국의 어떤 그 종파의 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 후기에 그러니까 13세기 중반부터 오교 양종이라는 그 종파명이 등장하는데 이 오교는 교학, 교종을 얘기하는 것이라서 앞에서 의천의 묘지명에 나오는 그런 종파들이 아닐까라는 이제 추정을 하고요. 물론 하엄종과 법상종은 주요 종파로서 이제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양종은 바로 조계종, 선종으로서 조계종과 천태종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그 교관 겸수라는 그 모토 아래서 여러 교학 종파들, 그다음에 실천은 천태종을 만들어서 했고 그것이 한국 불교의 종파의 근간을 이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대각국사 이천은 이러한 활동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 불서 교류를 하는데 아주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도 갔다 왔고 또 고려의 왕자라서 그런지 중국에서 나온 주석서,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만들어진 그 경전에 대한 주석서인데 3,000권의 책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송나라뿐만 아니라 송과 관계가 안 좋았던 그 요나라에서도 책을 받아오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또 고려에서 책을 모아서 이것을 가지고 그 개경에 있는 흥왕사에서 간행을 합니다. 바로 그 간행한 것이 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장에서 간행을 하는데 그 안에는 동아시아에서 당시 유통되던 거의 모든 주석서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집이 신편제종 교장 총록이라는 건데 거기에는 1010종 정도의 책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 동아시아에서 어떤 책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어떤 공부들을 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서 그래서 동아시아 불서 또는 불교 교류의 아이콘으로서 우리가 대각국사 의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교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그러실 텐데 우리가 원래 불교는 삼장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서유기에 나오는 그 현장법사, 그 신유식을 인도에서 들여온 현장법사를 모델로 이제 한 것이 나중에 소설 서유기의 삼장법사라는 얘기가 나오죠. 거기서의 그 삼장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 그다음에 계율을 모은 이제 율장이라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해설서인 이제 논서를 모은 것. 그래서 경율론을 해서 이게 삼장이고 그래서 현장이 삼장법사고 그래서 그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손오공, 서유기, 저팔계인데 사오정 저팔계죠.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은 신라 출신의 원칙이라는 유식학자가 현장의 제자입니다. 또 중국에서 규기라는 제자 양대 산맥인데 바로 이 원칙이 바로 손오공의 모델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이제 이 현장 법사 또는 삼장 이것이 중요한데 바로 그 삼장을 모아놓은 것이 대장경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송대에 먼저 대장경이 나왔고 그것을 고려해서 나중에 현종 때 처음 만든 것이 초조대장경입니다. 이것은 그 송에서 나온 원래 계보장이라고 하는 처음 대장경과 나중에 요나라에서 나온 대장경 이것을 다 모아서 만든 것인데 거란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대구 부인사에 있던 이 초조대장경의 목판을 없앴어요. 불태웠는데 항용사의 구축 목탑도 없애고 그래서 몽고가 싸웠을 때 그 강화도 천도 시절에 그 대장경을 새로 만들어서 이 외침을 막겠다. 그래서 이규보의 그 이제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군신들이 모여서 대장경을 만들어서 이 국난을 극복하겠다는 염원을 담은 것인데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제조대장경, 두 번째 만들어진 대장경. 이게 지금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입니다. 8만 대장경의 8만은 목판이 8만 개가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16만 페이지죠, 양쪽으로. 그래서 이 8만 대장경이 바로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고려해서 만든 것인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이천의 그 교장입니다. 그래서 이 초조대장경부터 이 경전에 있는 또 율장에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주석서, 해설서 이것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교장이고 거기에 대한 그 목록집이 지금도 전하고 있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책들이 해인사에 있는 대장경과 또 따로 이제 거기서 간행한 책들 이것이 세조대의 강경도감까지 이어져서 그런 책들이 간행되면서 한국의 어떤 불교 전통, 이 불서, 책들 이런 것이 쭉 이어지게 되는 모습이고 거기서 이 대각국가사의 의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까지 그 책들을 뭐 전해주기도 하고 어쨌든 다 그 컬렉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대각국사 의천의 그 사상 또 천태종 그러니까 교학과 실천을 같이 하는 모습 그리고 이 불서 동아시아 불서의 유통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고려가 문화국가 요즘에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선진국가로서 발돋움했던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10분 불교였습니다.